이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극단면 2차 모멘트와 그리고 그 단면 계수, 회전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극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극점을 통과하는 평면의 수직인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로 극관성 모멘트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지난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것은 단면 2차 모멘트였거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바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극점을 통과하는 축이래요. 자, 어떤 축인가요? 바로 여기 그 이 Z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료의 뭐예요? 길이 방향의 축이 되겠습니다. 예,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즉 관성 모멘트를 극단면 2차 모멘트 또는 극관성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극관성 모멘트를요, 기호 IP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이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요, IP는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축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뭐예요? 미소 면적을 잡아요. 우리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도 이렇게 미소 면적을 쭉 해서, 그쵸? 그 미소 면적을 다 합하면 이 전체 면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잡고요. 이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여기 극점으로부터 R이라고 놓을게요. 그랬을 때에 이 R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미소 면적 한 것을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합한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극관성 모멘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R 값은 뭐예요? 바로 이 길이를 X. 예, 여기 X. 예, X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은 여기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R 제곱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요, 바로 이 값하고 이 값,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 값은 뭐예요? I, Y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뭡니까? I, X예요. 즉,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거는 뭐예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 IP 값은요, 바로 이렇게요.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서로 합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여기 극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인 극관성 모멘트 IP는요, X축과 Y축에 대한 두 관성 모멘트를 합한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심을 통과하는 직규축에 대해 대칭을 이루는 원형 및 정방형과 같은 단면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 IX하고 IY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원형, 정방형 뭘 말하나요? 이렇게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IX하고 IY가 서로 같은 값을 갖죠.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그렇죠?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로, 세로 길이가 서로 같은 이러한 단면을 말하겠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IX축과 I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극관성 모멘트 값을요, 다시 쓰게 되면은요, 얘가 서로 같으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서로 같으니까 2배의 IX 또는 2배의 IY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극관성 모멘트가요. 자, 즉, 극관성 모멘트는 도심을 통과하는 직교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예,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은 원에서 이런 원이에요. 여기에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래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IX하고 IY가 서로 같아요.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앞에 강의에서 우리 원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구하지 않았습니까?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에요.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그리고 32분의 파이 d의 4제곱. 예,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러한 원환 형태의 그러한 단면에서의 극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D2고요. 안 지름이 지금 D1이에요. 자, 이랬을 때요. IX하고 IY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구했었잖아요. 예, 이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배예요. 이 값의 2배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식이 어때요? 32분의 파이 D2의 4제곱 마이너스 D1의 4제곱이 된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도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예,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단면 계수와 회전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단면 계수와 극단면 계수입니다. 자,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그 축으로부터 끝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이 바로 단면 계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런 단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도심이 있고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이 바로 이 X축입니다. 자, 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이 축으로부터 끝단까지의 거리래요. 그럼 끝단이 어디예요? 위쪽으로는 여기가 끝단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끝단이 돼요. 각각의 이 끝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한다? 단면 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극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이번에는요.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이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축으로부터의 끝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을 극단면 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요, 각각 상단하고 하단에 대한 단면 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 값을 각각 Z1, Z2라고 한다면, 먼저 Z1은 바로 위쪽이에요. 자, 단면 2차 모멘트가 IX입니다. 자, 이 IX 값을 어떻게 해요? 끝단까지의 거리 E1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단면 계수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 이거는요, E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단면 2차 모멘트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예, 센티미터의 4제곱이라든가 미터의 4제곱이라든가 그렇죠? 길이의 4제곱인데 여기서 뭐예요? 또 거리로 나눴기 때문에 어때요? 센티미터의 세제곱, 즉 거리의 세제곱의 형태로 이러한 단위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요. 상단 및 하단 각각에 대한 극단면 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보통 극단면 계수는요. 아래 첨자 P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요. ZP1, ZP2 이렇게 하는데요. ZP1은 이제 그 윗단에서의 극단면 계수고요. ZP2는 이제 아래단에서의 그 극단면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ZP1은요. 자, 윗단까지의, 위에 끝단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2원이죠. 예, 그래서 2원분의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될까요? 극단면 2차 모멘트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단면 계수를 구할 때는 이건 뭐예요? 단면 2차 모멘트가 들어갔잖아요. 예, 극단면 계수에서는 이게 극단면 2차 모멘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요. 하단까지의 그 거리를 이제 E2라고 했을 때 이때 그 극단면 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ZP2는요. 예, 도심축에서 아래쪽 끝단까지의 거리 E2분의 역시 극단면 2차 모멘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단면이 대칭이 아닐 때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이 이게 바로 대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대칭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단면 계수가 뭐예요?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극단면 계수도 2개가 나와요. 왜일까요? 이 원값하고 이 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2개가 존재하지만 대칭일 때에는 1개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형 단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축, 예, 이걸 뭐 X축, 또 Y축도 마찬가지죠. 예, 이 Y축. 어떤가요? 양쪽이 서로 대칭이에요. 그렇죠? 예, 위, 아래가 또 서로 대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Z1, Z2, 뭐 ZP1, ZP2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요. 그냥 한 개의 값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단면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Z. 그리고 뭐예요? 극단면 계수는 그냥 ZP.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반지름입니다. 자, 회전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를요. 그 단면의 면적 A로 나눈 값의 제곱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회전 반지름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기호 보통 K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되죠.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그 단면적으로 나눠주고요. 이때 그 제곱근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값이 바로 회전 반지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값은요, 주로 이제 압축을 받는 기둥과 같은 재료에서 그 응력 해석에 이제 많이 이 식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기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h인 이 사각형 단면에서 도심축에 대한 이 x축에 대한 단면 계수하고 회전 반지름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x는 우리 알고 있죠? 이 식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2분의 bh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의 세제곱이고요. 만약에요, 이게 이제 y축이다. 이게 이제 y축이에요. 그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얼마가 되나요? y축에 대한 거는요. 12분의 hb의 세제곱이죠.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끝단까지 이 도심축으로부터 끝단까지의 거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분의 h가 되죠. 이 전체 높이가 h니까는요. 자, 그래서요. 여기 마찬가지로요. 도심축으로부터 위쪽, 아래쪽 끝단이 서로 같잖아요. 2분의 h로요. 그렇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면 2차 모멘트를 끝단까지의 거리로 나눠주게 되면은 6분의 bh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전 반지름 한번 구해 볼게요. K는 루트 A분의 IX라는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단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뭐예요? 면적이 BH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바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요. 삼각형에서의 단면 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도심축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도심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 값이 각각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3분의 2h.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h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6분의 BH의 세제곱이다라는 거 이미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앞 시간에서 다 말씀드렸던 실제로 구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면 계수가 두 개가 서로 각각 다른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먼저 Z1 이건 뭐예요? 여기 도심축에서 이 끝단, 위쪽 부분에 대한 단면 계수입니다. 끝단까지의 거리가 3분의 2h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4분의 bh의 제곱이 나오고요. Z2는요. 하단까지입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bh의 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이렇게 중공 단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런 그 단면에서의 뭐예요? 단면 계수하고 극단면 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상단 하단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요. 주의할 것은요. 이 구멍에서의 상단 하단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심축으로부터요. 끝. 여기 바깥쪽 여기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2분의 D2가 되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이 서로 같죠? 자, 그러면은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알죠? 64분의 파이 D2의 4제곱 마이너스 D1의 4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IP는요. 32분의 파이 D2의 4제곱 마이너스 D1의 4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극관성 모멘트는 이거의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바로 이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단면 개수를 구하는데 이 끝단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예,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단면 개수는요, 이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단면 개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예, 2분의 d2로 나눠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요? 극관성 모멘트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극단면 2차 모멘트, 같은 말이에요. 극관성 모멘트하고, 그리고 단면 계수, 또 극단면 계수, 그리고 회전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값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응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